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캐나다의 홈스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가시는 분들 중에 홈스테이를 초반에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이 홈스테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거는, 원어민들이 하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개인 방이나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 숙식을 제공을 받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하숙집의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원어민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제 초반에 갔을 때 뭐 외롭지 않거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제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홈스테이를.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홈스테이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식사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족 단위에 있는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형식보다는 이제 주택의 형식이 하우스의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죠. 네, 방금 아기가 자다가 깨서.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홈스테이는 캐나다 홈스테이는 캐나다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식사가 왜 일어났어? 자다가 똥강아지야.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특히나 토론토를 예를 들자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또 이민자의 도시잖아요. 이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캐네디언 백인들보다는 이민자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뭐 필리핀어라든지 뭐 중국분들 아니면 한국분들, 물론 그분들이 영어를 이제 잘 쓰긴 하지만 그분들도 이제 이민자인 거죠. 이제 대부분 한국분들, 유학생들이 홈스테이를 구할 때는 아무래도 원어민, 그러니까 백인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백인들이 하는 그 홈스테이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또 백인 가정보다는 이제 필리핀어라든지 뭐 중국, 한국 아니면 뭐 다른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족 단위로 사는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토론토 중심보다는 토론토 외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우스도 외곽에 훨씬 많고,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다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홈스테이 하는 장소와 어학원이나 뭐 컬리지나 뭐 이런 곳들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고, 그래서 홈스테이를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캐나다를 가시는 분들은, 특히 유학생분들은 좀 안전하거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조금 초반에 가서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홈스테이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홈스테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데, 웹사이트들도 요즘에는 많고, 아니면은 그런 어학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홈스테이를 구할 때는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런 가정에 아이가 있는지, 아니면 노인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동물을 뭐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걸 키우는지, 그리고 뭐 식사 관련, 건강 관련 등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시고 구하는 게 중요해요. 홈스테이의 장점은 아무래도 영어겠죠. 영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친구들하고 살거나 이런 것보다 확실히 영어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갔을 때는 뭐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손짓 발짓 해가면서 영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이 홈스테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초반에 캐나다 유학을 가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식사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홈스테이를 하면 이제 홈스테이 마더라고 하죠. 홈스테이 맘이 이제 식사도 챙겨주고, 대부분 다 식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아침 저녁이 포함이 되어 있던,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가 포함이 되어 있던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아마 고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챙겨주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요리라든지 이런 걸 좀 하기가 버거우신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덜 외롭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독립을 해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가족, 부모님들과 함께 살다가 혼자 유학을 가면 외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홈스테이를 하면 이제 가족이 함께 있는, 뭐 본인의 가족은 아니지만 홈스테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할 때 조금 덜 외롭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를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도움받을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토론토에서 생활하는 그런 하물며 식료품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부터 뭐 그런 작은 것부터 큰 것들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에서 몇십 년씩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장점은 호스트맘하고 가족들하고 잘 어울려서 잘 성향이 맞거나 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뭐 파티라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이는 장소라 이런 데 초대를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나라 문화와는 좀 다르게 캐나다 특히 북미 문화는 좀 하우스 파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파티라든지 그런 데 초대를 받아서 이제 원어민들도 만날 수 있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장점들이고요. 물론 이 홈스테이를 하면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점을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단점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홈스테이를 대략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유학원에서 결정을 할 때, 유학원에서 고르려고 할 때 홈스테이를 이렇게 이런 거를 원해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곳을 100% 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가정에 배정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생활이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자기랑 맞지 않는 곳에 배정을 받으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개인적으로 사는 라든지 룸메이트들하고 사는 것보다 홈스테이가 조금 더 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유롭지 않은 거죠. 통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식사 시간 아니면 뭐 샤워 시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가정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생활에 맞춰서 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이 홈스테이 가정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꽤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활에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유롭지 않은 거죠. 또 원어민들, 특히 백인들하고의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특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민자 가정으로 배정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를 듣고 싶어서 홈스테이를 한다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원어민은 아닌 그런 이민자가 배정받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물론 뭐 이민자들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리고 오래 사셔서 백인들만큼,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원어민, 백인들만큼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어민이라고 하면, 캐나다 원어민이라고 하면, 필리피노나 한국 분들, 중국 분들, 뭐 다른 동유럽 분들보다는 캐나다 백인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죠. 아무래도 식사 물론 제공도 받고 도움도 받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숙소를 구해서 아파트를 구해서 친구들이랑 살던지 아니면 뭐 뭐 아파트 쉐어를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인 방을 배정받는 홈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이제 주당으로 하는데 주 한 250불 정도였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이제 1000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비싼 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건데 아무래도 뭐 친구를 초대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이제 홈스테이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약속을 잡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생활에 좀 제약을 받고 자유가 조금 좀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게 아마 홈스테이의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홈스테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홈스테이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렸어요. 물론 뭐 본인 개인 성향에 따라서 홈스테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가셔서 본인이 뭐 숙소를 구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어떤 게 딱 좋다, 어떤 게 이게 딱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 갔을 때는 홈스테이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버짓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소에 맞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잘 고르시길 바래요. 그리고 초반에 한 시범적으로 한 두세 달 해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홈스테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게요. 바이바이. 알았어. 오케이. Alright.